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근데 세 가지를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로 교육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는 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준 대로 가시는 건 아주 옳아요. 뭘 모를 때 혹은 뭐 너무 머리 아플 때 잘 모를 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선 가시는 게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흘러가는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보려고만 좀 노력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인생의 선배잖아요, 우리 자녀분들보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인생에 후회하는 것들, 내가 인생에서 아쉬웠던 것들을 알려주는 게 진로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도 포함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따가 드릴 텐데, 미래 사회는 예측하는 방법도 있고 충분히 우리만큼 훌륭한 분들이 그런 걸 직업화해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런 걸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어떤 게 좀 더 확률이 높은지 통찰력을 가지는 거예요. 구분력이랑. 아시겠죠? 진로 교육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잘하려는 게 있어요. 그럼 좋은 곳에 취업을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트렌드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만 해도요, 조선업이 지금처럼 각광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업이 다시 뜨고 있어요. 왜? 미국에서 우리한테 SOS를 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알고 계시면은 조선 관련된 쪽으로 다시 한번 트렌드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봇을 볼 수도 있고 AI를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전통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교사 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출산이라든지 국가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나 이거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는 됐지만 1년 2년 대기하고 내가 원하는 데를 임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훈련은 굉장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모든 기업에서 원하는 여러 1티어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미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근데 세 가지를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국방력이 매우 약해진다는 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역 군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20만 명이 필요해요, 전국의 군대를 다 했을 때. 근데 지금 현재 남자 인구가 25만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중에서 이걸 맞추려면 80%에서 90% 징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뭐냐면은 원래 공익으로 빠질 친구들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어떤 퀄리티, 병사들의 퀄리티도 낮아진 거예요. 아픈 병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바뀌는 현실, 이런 게 이제 국방력이 많이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제 여성징병제 도입 얘기라든지, 월급이 지금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들도 지금 이탈률이 가속하고 임관율이 반대로 들어오는 게 적어지고 있다. 이런 게 커지는 거예요. 또 미군주도 강화냐, 뭐 철수냐 얘기도 있고, 누군가는 또 돈을 들여서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첨단 기계화 해야 된다. 우리 현대로템 얼마나 좋으냐. 뭐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방력이 매우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사실 정치인들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자세한 얘기는 하면 딥하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들 부모님들, 남자분이라면 꼭 내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또 이게 뭐 한번 예측이지만, 우리 안보 상황 보면 우리 지금 북한이랑 있잖아요. 그쵸? 심심찮게 이렇게 어쨌든 북한은 도발하고 있고, 러우 전쟁도 아직 휴전을 안 했고, 그리고 그런 소문도 있죠. 중국이 몇 년 내로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국방력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국방에 대해서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반대로 치면, 군대에 가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군대가 힘들기도 하지만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사회 갈등이 더욱 심해질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남녀 갈등이라든지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조심스럽지만 국민연금 폰지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좋다, 맞다, 이거 맞다, 왜 진실을 얘기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나라를 일으키고 헌신하셨던 산업화 세대들, 그리고 민주화 세대들을 우리 당연히 양보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일으킨 거 아니냐. 또 일리 있어, 어느 면에서. 그쵸?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걸 왜 MG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냐고. 그리고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해야지. 비율이 이게 뭐예요? 다 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진통이 있는 거예요. 연금 개혁을 뭘 하든.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되냐 이거예요. 이런 갈등 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욱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화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뭐 사회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사회가 급변화되는데 이제 어떤 드라이브가 한 10년, 20년 뒤에 걸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티도 안 나고 별로 안 느껴질 거예요. 뭐든지 흐름이라는 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떨어져요.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다 쿡 오거나. 그럼 변곡점에서 이제 뭔가 발생되는 거지, 추세를 따라갈 때는 별로 변화가 안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시골에 여행을 가면요. 논이 이렇게 많아요. 황금 들녘이. 근데 볼 때마다 이쁘지만 저기 20년 뒤엔 누가 할까? 왜냐면은 실제 통계가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0대예요. 60대라는 얘기는 20년 뒤엔 이분들이 살아계시지 않을 확률이 높거나 농사를 짓기 어려운 나이대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 그래요? 이거 다 기업농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거마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랑 다르니까 평지 자체도. 땅의 어떤 그런 특수한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갑론을박도 많은데 앞으로는 보세요. 자,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 인구가 제가 알기로 2,600만이에요. 나머지 제외한 게 2,600만이에요. 그럼 이 상태가 현재인데 20년 뒤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뭐 이게 한 1,000만 명을 줄고 3,600만을 줄어들까요? 아닐 거예요. 모두가 예측한 대로 거의 이쪽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시티라든지 광역화되고 이런 것들로 지금 흘러가는 거거든요. 도시 통합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바뀌는 거죠. 교육 산업은 점점 줄어들죠. 산업 학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저출산으로 줄어들지만 프리미엄화돼서 학원비가 올라가고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상관없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타격이 있을 거예요. 저출산이고 소비는 줄어드니까 내수 산업은 쪼그라들겠죠, 당연히. 부가가치 산업이 우리나라는 크진 않잖아요. 반도체나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점점 우하향 계속 하는 거예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인가? 거기서 리포트 내서 우리나라가 20년 뒤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더 낮은 순위로 훅 떨어질 거고 순위가 역전될 거다. 우리가 뭐 10위권 내외인데 17위권으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20위권으로 내려갈 거다. 그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한국 탈출하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런 거고, 양극화가 이제 고착화 돼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 거고 잘 되는 기업들은 잘 될 거고 미래에 유망한 분야들은 잘 할 거고 또 어떤 분야는 서서히 우하향할 거니까 미래 예측을 좀 잘 하시면서 흘러갈 걸 계속 예측을 하시면서 예측한 게 틀리면 또 내가 변경을 하고 또 다른 걸 예측하면서 계속 변화의 트렌드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30년 뒤 40년 뒤쯤에 우리가 체감됐을 때를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사랑하셔야 되고 대단해요. 정말로요, 기업들 준비 잘해놓은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 4차 산업 준비 잘하는 데 없어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게요, 1위가 아닌 거지 1티어 그룹은 많은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야, 우리나라는 1등 없을 수 있어요. 근데 1티어 그룹이 맞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 이민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못 살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완벽한 몰락은 아니고 좀 이런 우하향 될 수 있는데, 어떤 산업은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우하향한다 이렇게 인지가 되고, 물론 이 중에 중간에 나중에 반등 요소가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은 북한의 개방이라든지 북한과의 통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든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조만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제 조심스럽지만 생각에는 올해 10월, 11월에 경주에 엘펙 있잖아요. 거기에 올 때 뭐 그 전후로 해서 분명히 북한과 어떤 시그널을 또 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그걸 원하고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통일이라는 게 혹은 북한의 개방이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산업 면에서 반등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